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구리가 있고 NO3 마이너스 H 플러스 CO2 플러스 NO 그리고 H2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가보자. 얘 원소예요. 0이고요. NO3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화수의 총합을 더하면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인 마이너스 1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2를 주면 질소가 이제 플러스 5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플러스니까 얘한테 플러스 1 이온이니까요. 그냥 주고요. 자, CO2 플러스니까 플러스 2 그냥 주고, 자, NO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산소한테 마이너스 2 주면 질소가 플러스 2 가져갈 거고,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런 것까지 산화수 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응 전후에 바뀐 산화수를 잡아주는 건데, 얘가 0에서 플러스 2로 얘가 2만큼 증가했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질소가 5에서 2로 3만큼 감소했다라는 거 일단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은 산소는 전부 다 마이너스 2고요. 수소는 전부 다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산화수가 바뀐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야, 그런데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거 있거든? 산화수가 증가하는 애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냐?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구리가 증가를 했는데 수소도 같이 증가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화학원은 안 됩니다. 화학원에서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하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게 한 가지씩 나오는 게 국룰이야.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산화수의 변화라고 하는 건 원자 한 마리 기준이라 그랬지. 그럼 이쪽에서 구리가 반응을 하면서 한 마리당 전자 두 개씩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질소 원자가 한 마리당 전자를 세 개씩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전자는 이 화학 반응 안에서 도는 겁니다. 얘가 잃어버린 게 절로 넘어가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내가 갖고 있던 전자가 소모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잃어버린 전자의 총개수와 얻은 전자의 총개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걸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2와 3의 공배수를 잡아보면 플러스 6, 얘를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한 마리당 두 개씩을 잃어버리는데 전체 6개를 잃어야 돼. 그럼 몇 마리가 반응하면 돼요? 3마리가 반응하면 되겠죠. 이게 원자의 개수입니다.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얘도 한 마리당 3개씩을 얻는데 전체 6개를 얻어가려면 몇 마리가 반응하면 돼? 2마리가 반응하면 되겠죠. 이게 원자의 개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3마리죠? 그럼 구리가 3마리가 되려면 여기에 3 적어주면 될 거고, 여기도 3 적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질소는 2마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 적어주시고 여기도 2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뭐라는 거냐면 그냥 원자수 보존을 하는 겁니다. 반응 전에 있던 원자의 총개수는 반응 후에도 같아야겠지. 그럼 반응 전에 산소가 몇 마리야? 산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3개씩 2마리니까 총 6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쪽에도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2개 있죠.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 그럼 얘가 4네. 그럼 반응 전 수소와 반응 후 수소도 같아야겠죠. 그럼 수소가 몇 개야? 반응 후에 8개가 된 거지. 그럼 반응 전에도 8개가 있어야겠다. 얘가 8이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개수가 끝났다.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야, 그런데 조금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내가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결국에 전자는 잃어버린 만큼 제가 얻어가는 거거든.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있었던 전하량은 반응이 끝나고도 일정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전하량의 합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아야 돼요. 이게 전하량 보존인 거죠. 그럼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이 마이너스 1짜리가 있고 플러스 1짜리가 있어. 반응 전이죠. 그럼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야? 2개죠. 그럼 전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리고 내가 이놈을 X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플러스 1가짜리가 X개가 있죠. 그럼 전하는 플러스 X가 되겠네. 이게 반응 전의 전하란 말이야. 얘는 원자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죠. 중성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와보면 전하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얘네들은 화합물이니까 전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2가짜리가 3개죠. 그럼 몇이 나와야 돼? 플러스 6이 나와야 돼. X가 몇이 나와? 8이다. 그래서 얘가 8이 되는 거지. 그럼 수소가 8마리니까 얘가 4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하균형은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별로고요. 보통은 이런 문제에서는 원자 보존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수법이 문제가 쉬울 때는 원자수 보존이 더 편해.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전하균형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에 막 산소가 여기 다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전하균형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한 경우가 가끔 있다. 근데 진짜 복잡할 때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좋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자, 몇 개 더 해봅시다. 자,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거 보면은, 자, 철이 2가짜리가 있고요.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MnO4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7이 될 거고, 수소가 플러스 1. 자, 철이 3가니까 얘가 플러스 3. 그 다음에 Mn2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2.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산화수가 바뀐 걸 잡아주면 철이 2에서 3으로 1만큼 증가를 했다. 자, 그리고 망가니즈가 7에서 2까지 5만큼 감소를 했다라는 거 일단 꺼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배수를 잡는 겁니다. 그럼 1과 5의 공배수니까 얘가 전자를 한 개씩 총 5개를 잃어버리고 얘는 5개를 얻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몇 마리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5마리면 되겠네. 얘는 한 마리면 되겠네. 라는 거 잡아주신 다음에 철이 5마리인 거니까 여기다가 5 그냥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쪽에도 5 써주면 될 거고 망가니즈가 한 마리면 되는 거니까 1 잡아주고 여기도 1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원자수 보존을 한번 해보면 자, 반응 전에 산소가 4개씩 한 마리니까 총 4개가 있고요. 그럼 반응 후에도 4개가 있으려면 얘가 4면 되겠네. 그럼 수소가 8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반응 전에도 8개 그러면 얘가 8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문제가 끝난 거죠. 됐을까요? 자, 요것도 전화량 보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2가짜리가 5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 10이고요. 1가짜리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1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1가짜리가 x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x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얘는 전화가 없는 거고 3가짜리가 5니까 플러스 15가 될 거고 2가짜리가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x가 얼마가 나와? 이쪽이 플러스 17이고 얘가 9니까 x는 8이구나 라는 걸 꺼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얘가 8이 되는 거니까 수소가 8마리면 얘는 4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두세요. 됐죠? 자, 밑에 거 갑시다. 자, SN2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한테 플러스 2 주시고 Cr2O7 2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면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러면 플러스 6 수소가 플러스 1이고요. 얘가 4 플러스니까 플러스 4 Cr은 플러스 3 H2O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주석이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2만큼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3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3과 2의 공배수를 써서 맞춰주면 얘가 플러스 6,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될 테니까 얘를 3마리, 얘를 2마리를 반응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럼 주석이 3마리니까 여기다가 3, 여기도 3. 그 다음에 크롬은 2마리인데 여기 잘 봐봐. 얘가 Cr2O7 2-니까 2개가 아예 하나로 묶여 있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2를 쓰는 게 아니라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니? 요 개수가 원자의 개수라 그랬잖아. 그럼 크롬의 원자가 2마리여야 되는 건데 애초에 화합물에 2개씩 있으니까 1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2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반응 전에 산소가 총 7개가 있었으면 여기도 7개. 그럼 수소가 14개니까 여기에 14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줘도 되는 거고. 전화량도 또 해보죠. 자, 얘가 2가짜리 양이온이 3개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6. 2가짜리 음이온이 1개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1가짜리 양이온이 x개가 있는 거니까 이게 반응 전 전하고요. 그럼 반응 후에는 4가짜리가 3개니까 플러스 12. 자, 그리고 3가짜리가 2개니까 플러스 6. 그리고 물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18이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몇이 나와야 돼? 14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14니까 얘가 맞아? 4, 18. 맞죠? 그럼 얘가 얼마야? 7.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끝난 거다. 됐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다 이해됐니? 산화수법 잡는 거? 요거 이제 무조건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됐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준 그 프린트를 한번 꺼내보시면요. 자, 산화수법의 그 역사상 봤을 때 그 개정 전에도 산화수법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고 지금 현재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화학원 교육과정 하에서 산화수법이 무조건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안 어려웠는데 그냥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 재작년까지는. 자, 그런데 올해로 넘어가면서부터 작년에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6월, 9월 이때 막 이제 미지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복잡해졌는데 내가 이게 작년에 만든 거였거든요. 요거를 만들었던 게 뭔가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외워놓고 가자. 좀 많이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요게 2013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올해도 넣었으니까. 올해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산화수에 나왔던 문제들, 물질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기억해두면 좋은 물질들 이렇게 있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외우자라고 해서 보냈거든. 그리고 나서 수능에 거짓말처럼 얘가 나왔습니다. 누굴까? CR2, O7, 2-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작년 수능 14번인데 이거를 그냥 문제를 푼다. 그럼 한 2, 3분 걸리거든. 이게 14번에 나왔던 건데 여기다가 너 혹시 너니?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30초 컷.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시험 직전에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요거 이제 내가 인더공고 시험 볼 때 그저께죠. 그저께 애들 문제 풀면서 이게 설마 나오겠느냐. 요건 좀 과하다. 좀 산학수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이걸 내는 건 선생님이 너희를 정말로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나오면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거든? 그런데 어제 이제 시험이 끝났지. 카톡이 이제 계속 오는 거야. 크크크크. CR2O7 2- 나옴.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CR2O7 2- M에다가 7 넣는 순간 끝나는 문제. 요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기억해두면 좋은 물질들이라고 써놨는데 기억을 안 해놓았는데 나오면은 엿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냥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을이라고 써놨지만 그냥 사실은 강요죠. 외워라! 나오면 그냥 풀어라. 그냥 나올 것 같아. 왠지 올해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 근데 또 작년에 그렇게 세 문제가 어렵고서 올해는 안 어려워요. 산학수법이 어려운 건 딱 세 문제밖에 없거든. 그냥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산학수법 정리 좀 하자. 자, 제일 밑에 보면은 산화한 건 환원제다. 환원한 건 산화제다. 다 했던 내용이고요. 최대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를 넘어갈 수 없다. 단지 수소, 산소, 금속, 플로린 이런 것들은 예외인데 우리가 어차피 규칙에서 제외시킬 거니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자, 원소가 포함된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산화 환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어떤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략하게 이런 걸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런 애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원소의 산화수가 얼마야? 0인 거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지. 그럼 이게 어떤 문제에 나오는 거냐면 화학 반응식을 여러 개를 적은 다음에 다음 중 산화 환원인 것은? 이렇게 그냥 툭 물어본단 말이야. 아니면 화학 반응식 가라고 해놓고는 가는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산화수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원소가 나왔죠. 하나라도. 그럼 그냥 산화 환원인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어차피 0인 거 아니야? 근데 화합물로 들어가면 결합하는 과정에서 산화수가 변할 거다라는 거지. 그럼 화학 반응식에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원소가 보였다. 그럼 그냥 무조건 산화 환원인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온이 아니에요. 원소여야 돼요. Na 플러스는 원소가 아니야. 이온이지. 그런 경우 말고 원소 자체가 나와 있다. 그럼 무조건 산화 환원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얘기고. 자, 이제 그 밑에 중화 반응은 반대로 산화 환원일 수 없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건데 화학 반응식을 3개를 줘. 가나 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있다. 그럼 너 산화 환원. 이렇게 잡는 거고. 근데 여기에 중화 반응이 있다. 그럼 얘는 산화 환원일 수가 없어요. 중화 반응과 산화 환원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불가능한 반응이야. 산화 환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산화 환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반응이야?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에요.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을 산화 환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화 반응은? 중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이 뭐야? H 플러스. H2가 아니고 H 플러스지. 그건 아레니우스만 그런 거고 브랜스에도 있으니까. 결국엔 브랜산이 뭐예요? H 플러스를 주는 거. 브랜 염기가 뭐야? H 플러스를 받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화 반응과 왜 산화 환원이 양립할 수가 없느냐? 봐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잖아.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면은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중화 반응이라는 게 어떤 반응이냐면 얘는 이미 전자가 다 이동한 상태예요. 얘는 한 개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고 얘는 한 개를 얻은 상태죠. 그리고 HCl도 공유결합 물질이긴 한데 수용액이 들어가 있으며 HCl이라는 물질은 없어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요 놈하고 요 놈이 그냥 위치를 바꿔. 그게 뭐야? 얘야.
얘도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다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이 그냥 둘이 만나. 그게 뭐야? 물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이미 다 이뤄져 있고 얻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위치만 바꾼 거거든?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이 보였다? 아, 이건 산화환원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자, 예전에도 한번 가볍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CaCO3라는 애가 있다? 얘 누구야? 탄산칼슘. 얘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 어떤 게 있죠? 분필. 그리고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석회성 이런 것들. 얘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이제 내신에 잘 나옵니다. CaCO3는 염기성 물질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자. 달걀 껍데기랑 식초를 반응시켰더니 기체가 발생했대.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산화환원이? 툭 던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화학 반응식 적어야지. CaCO3 플러스 CH3COOH가 CaCH3COO2 플러스 뭐 이렇게 다 적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봐. 탄산칼슘은 염기성이죠. 식초는 산성이죠. 아세트산이니까. 그럼 둘이 만났어. 이거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 아니야. 산화환원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됐을까? 화학 반응식을 적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산염기가 만났네. 산화환원은 아니다. 끝.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라는 거지. 그럼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를 내가 적어가면 이거 꽤 오래 걸릴 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일 수가 없다. 요 두 가지는 그냥 꼭 외워주세요.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산화수법에서 원자수 보존도 가능하지만 전하량 보존도 가능함.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쭉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이동한 전자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요거 연습했던 거 있지, 요거. 제일 밑에 거.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H2O가, 뭐라고 할까? 이 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이용했습니다. 기출문제가 꽤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내신에서는 물어볼 거거든. 자, 후해봐. 지금 요 반응을 말하는 거야. H2O가 2몰이 만들어질 때 이동한 전자는 몇 몰인가? 자, 이거는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내가 솔루션을 알려줄게. 별거 아니에요. 자, 봐봐. 이렇게 물어봤어. 이동한 전자수를 찾으래. 그러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제일 먼저 이 화학 반응식 자체를 잡아요. 개수는 맞춰놨겠지, 너가.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이 반응이 한 번 진행되는 걸 우리는 1세트라고 합시다. 1세트만큼 반응할 때 양적 관계에서 많이 했죠. 이 반응이 한 번 진행하는 거야. 한 번 진행을 할 때 전자가 몇 몰 이동해? 이동한 전자는? 너가 개수 맞출 때 다 해놨잖아. 몇 개 잃었어? 6개. 몇 개 얻었어? 6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한 전자가 6이야, 10이야? 요거 이제 많이 헷갈리거든. 이동한 전자는 6이야, 10이야? 잃어버린 게 6개야? 얻은 게 6개야? 그럼 이동한 건 6개인 겁니다. 봐봐. 얘가 잃어버린 걸 얘가 얻은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쪽에 가서 보면은 한 마리당 2개씩 3마리가 총 전자 6개를 잃어버렸지. 자, 그런데 이놈을 한 마리당 6개씩 뭐야? 어디 갔어? 한 마리당 어디 갔어? 2개씩 3마리가 뭐야? 이거지? 한 마리당 3개씩 2마리가 얻은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 아,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6이 이동한 거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이해돼? 결국에는 전자의 이동인데 잃어버린 걸 6개, 얻은 걸 6개라고 하면 이놈이 얘한테 전자 6개를 그냥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동한 건 6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거를 잡아주면 1세트에 이동한 전자가 6몰이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이거죠. H2O가 2몰이 만들어진대. 그러면 얘는 1세트에 H2O가 몇 몰 만들어져? 7몰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 번 반응할 때. 그러면 2몰이 만들어지면 몇 세트 반응한 거야? 7분의 2세트만큼 반응을 한 거죠. 요거 이해됐을까? 그러면 1세트에 6몰의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7분의 2세트가 반응을 한 거니까 7분의 12몰이 이동을 했네. 이렇게 잡아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동한 전자를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냐? 1세트에 이동한 전자를 잡는 건데 그거는 잃어버린 총전자 혹은 얻은 총전자 둘 중에 하나만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절대값으로. 그럼 1세트에 이만큼을 이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얘가 몇 세트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곱해주면 답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한 번 더 해볼까? 자, 요 위에 거 있죠?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내가 뭐라고 줄 거냐면 Fe2 플러스가 10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수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칩시다. 그럼 Fe2 플러스가 어디 있어? 요거야. 얘가 10몰이 이동을 반응을 했대. 몇 몰 이동한 거야, 지금? 10. 그렇지. 봐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얘가 1세트가 반응을 해요. 자, 이때 이동한 전자는 몇 몰이야? 5몰인 거지. 요거 별거 아니죠? 다 할 수 있겠지. 5개 잃어버리고 5개 얻었으니까 5몰이 이동을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거 Fe2 플러스가 10몰이 만들어진대. 반응을 한대. 개수가 오잖아. 1세트에 5몰만큼 반응을 하는구나. 그럼 10몰이 반응을 했으면 얘가 2세트라는 소리네. 그럼 1세트에 전자가 5개가 이동을 하니까 2세트면 10몰이 이동을 했구나. 끝이에요. 됐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기를 처음 봤을 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단순한 내용인 거야. 요것만 잘 잡았으면 문제가 없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동한 전자수는 1세트당 증가한 산화수의 합 혹은 감소한 산화수의 합 둘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잡아. 두 개 잡든 상관없고 이게 1세트의 전자가 이동한 거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세트법으로 계산을 해라. 되겠죠?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거든? 얘네들이 계속 반복돼서 그냥 랜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5번까지만 한번 해볼까? 한 문제당 1분씩 5분. 정아, 이제는 알겠어? 별거 아니지.
야, 지금까지 한 대까지만 그 밑에 답지 있거든요. 채점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질문해보세요.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되긴 하는데 굳이? 만약에 홀수랑 짝수 관계가 나왔으면 애초에 그냥 짝수를 곱하는 게 낫지. 만약에 1과 3이 있는데 3을 넣으면 분명히 분수가 뜰 것 같아. 그럼 아예 그냥 6을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냥 바로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자, 질문할 거 있니? 7번이요? 자, 7번 하나만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한번 보죠. 7번 문제가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산소가 겁나 많은 이제 그런 거거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Cl2 얘들아 집착하지 마. 그만해. Cl2 O7 플러스 H2O2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얘가 Cl2 O2 마이너스 플러스 O2 플러스 H2O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럼 산화수를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2 1을 줍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 7이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네.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 될 거고. 맞아? 잠깐만. ClO2죠? 좀 이상하더라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산화수가 바뀐 걸 잡아요. 자, 그래서 염소는 일단 딱 보였다. 그러니까 염소가 7에서 3으로 얘가 4만큼 줄어들었네 라는 걸 일단 보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는 다 플러스 1이니까 문제가 없어. 나머지는 이제 산소거든. 산소가 근데 너무 많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산소가 어떻게 넘어간 거냐? 이게 조금 되게 아리송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잃어버린 산화수와 얻은 산화수의 총합은 같아야 되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전제를 깔았냐면 분명히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동을 할 거야. 두 마리가 이동하는 거는 화학원에 나올 수가 없어. 한 마리 한 마리가 갈 거야. 그러면 지금 감소한엔 찾았지. 그럼 나머지 한 놈은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짜리가 여기로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면 증가가 되는 거잖아. 그쵸? 얘가 일로 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만약에 요 놈들이 여기로 간 거라면 요 놈은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2로 가면 감소일 거니까 감소가 두 개가 나올 거고 얘가 증가를 해버리는데 얘가 일로 또 가보면 또 증가가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이건 성립할 수가 없구나. 그럼 결국에 증가하는 놈이 이 놈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산소들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간 거니까 변화가 없는 산소들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가 1만큼 증가했네 라는 거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잡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개수를 잡아주는데 얘는 한 마리당 플러스 1씩 그치 1씩 증가. 얘는 한 마리당 4씩 감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제 공배수를 잡아주는 거지. 그럼 얘가 몇 마리면 돼? 한 마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얘가 2로 묶여 있거든. 그치? 그럼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4로 잡아서 한 마리가 들어가면 Cl2O7이 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니까 애초에 얘를 최소 공배수인 4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8로 잡아주시면 그럼 자연수가 예쁘게 뜰 겁니다. 그럼 이놈도 플러스 8을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몇 마리면 돼요? 2마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 8마리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2마리니까 이놈이 1이 되면 되는 거구나. 요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염소가 2마리니까 얘가 2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마리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산소가 2개가 묶여있죠. 얘가 4가 되면 될 거고 1로 넘어오는 애가 8마리라는 소리니까 얘가 4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괜찮아? 자, 그러면 나머지는 원잡수 버전이니까 이제 수소랑 산소만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미지수를 씁시다. 얘를 x, 얘를 y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수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산소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수소가 몇 개가 있느냐? 여기에 2개씩 4마리니까 8개. 여기에 1개씩 x개니까 x개. 그럼 반응 후에는 여기에 2개씩 y개니까 이게 2y네.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산소도 잡아주는 거야. 7개씩 1개니까 7. 2개씩 4개니까 8. 그 다음에 1개씩 x개니까 이게 x. 이게 반응 전 산소. 반응 후에는 2개씩 2개니까 4. 그리고 2개씩 4개니까 8개. 그 다음에 1개씩 y개니까 얘가 y.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라고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x가 얼마냐? 2y-8이니까 얘를 2y-8로 바꿔주면 요거 이제 날라갈 거고, 그럼 요거 지워주면 얘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y가 5다 라는 걸 꺼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다시 대입을 해주면 x가 2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요거는 이제 내신에 나오기에는 좀 과하기는 해요. 보통 요 정도까지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산화수법이 복잡해지면 원자 보존보다 전화 보존이 편하다 그랬죠. 그럼 전화 보존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모르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가 두 개가 남은 거야. 그럼 전화 보존 써보자고. 화합물이니까 없죠? 얘도 없죠? 얘밖에 없네? 그럼 전화가 얼마야? 마이너스 x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쪽에는 마이너스 1짜리가 2개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여기는 없죠? 그럼 x가 얼마예요? 2구나, 개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을까?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수소든 산소든. 얘가 4, 얘가 2니까 수소가 10개. 그럼 여기에 10개. 5네. 하면 이제 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됐을까? 그래서 산화수법이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져 전화가 편합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들은 전화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원자를 보존시키고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 보존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 정도가 되겠죠. 됐을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다 한번 채워보시고 내가 12번까지를 좀 능숙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한 거거든. 그럼 산화수법은 틀릴 게 없습니다. 물론 미지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개념이 조금 남았던 게 열 남았었거든. 열. 요거. 근데 학교에서 발열 흡열 안 나온다고 하신 사람,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했다.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좀 해야지. 발열 흡열. 자, 이제 열량계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 이 열량계라는 게 뭐냐? 발생한 열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간이 열량계라는 게 있고요. 통 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는 17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얘가 이제 생긴 게 그냥 대충 봐도 그냥 막 생겼잖아요. 이게 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엉성하게 생긴 거지. 그럼 이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 알코올 램프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열량이 막 생기겠죠. 그럼 요 위에 삼각 플라스크에 담겨있는 이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발생하는 열량의 100%를 물이 먹는다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밑줄 치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이다. 요거 있죠? 그거 내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174페이지에 그 간이 열량계 1번 동그라미 거기에 밑줄 쳐놔.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이다. 이게 대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럼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Q를 열량이라고 쓸 거고요. 열량은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요거는 이제 Q는 시멘트다. 이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시암탉이라고 했죠. 그랬던 적이 있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는 시암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시멘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얘가 열량이고요. 단위는 이제 주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비열이거든. 비열. 비열이 뭐야? 이거 맞추면 내가 소정에 칭찬을 해드릴게요. 왜? 칭찬이 싫어? 비열 뭐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아니야.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해. 비열이 뭐죠? 그 비열은 너희가 언제 배웠냐면 이거는 중등 과학에서 무조건 나왔어.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죠? 대륙, 땅, 바다. 비열, 개나즘.
비열 개 높음 낮이에요. 해가 비추죠. 비열이 낮은 땅은 온도가 올라가고요. 바다는 비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올라간 쪽에는 상승기류, 온도가 덜 높은 쪽에는 하강기류.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밤에는 반대로 분다. 유풍 해풍. 이거 기억나지? 비열이 뭐야? 너 이때 했다니까 이거. 어? 그건 결과고. 자, 비열의 정의가 뭐죠? 물질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비열입니다.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그래서 얘는 단위가 줄 퍼 그람도씨예요. 1g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야,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1g을 1도 올릴 때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햇빛은 똑같이 비추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받는 열량은 똑같겠지. 그런데 얘는 온도를 올리려면 열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럼 온도가 잘 올라 안 올라? 잘 안 오르는구나. 근데 얘는 비열이 낮아.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되게 적어. 금방금방 오른다는 소리죠. 그럼 얘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많이 오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야, 그럼 반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비열이 크면 온도는 잘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1g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1g을 낮출 때 필요한 열량도 크다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일단 적어요. 비열이 작은 건 온도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비열이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질량을 곱하는 거야. 이게 질량입니다. 그럼 단위는 g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걸 이제 넣어주는 거야. 이게 우리는 도씨로 이제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거 다 지워지고 나면 뭐가 남아? 줄이 남는구나. 이게 열량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구했다. 비열의 질량을 곱하고 온도 변화를 구했으면 이 물질이 받은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 거지. 큐는 시멘트다. 큐는 시멘트다. 이건 이제 외워주시고요. 물리에서 나오니? 큐는 시멘트? 물리 열량 안 해요? 연력학 안 하니 이제? 연력학 하는데 이거 안 나와? 나도 이제 물리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통합과학 시대에 발맞춰서. 근데 지금 당장 화학 전형이 너무 빡세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물총이 나오나? 연력학에서 이거 안 나오나? 비열 안 해요? 그럼 연력학에서 뭐 해? 카르노 기간 이런 것도 안 나와? 아, 그건 나와요? 아, 이제 아는 거 나왔다고 대답 잘 나오는 거 봐. 자, 어쨌든 간에 한번 가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연료를 막 태웠어. 이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불이 막 붙으니까 얘가 이제 온도가 막 오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램프를 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얻은 열량을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Q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내가 넣어준 물에 비열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물의 질량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물의 온도 변화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나와요? 물이 얻은 열량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냥 이렇게 구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런데 이거는 단위가 그냥 줄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다. 연료 1g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실험하기 전에 얘가 100g이 있었대. 이거를 뭐 에탄올이라고 칩시다. 에탄올 100g이 있었는데 실험이 끝나고 나니까 98g이 남았대. 그럼 내가 연료를 몇 g 태운 거야? 2g 태운 거죠. 그러면 2g 태웠을 때 방출된 열량이 이만큼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1g은 어떻게 하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지. 연료의 질량으로 나누면 1g 태웠을 때 열량이 나온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1몰을 태울 때는 열량이 얼마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렇지. 화학식량만 곱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를 CMT를 W로 나눠. 연료의 질량으로 나눠. 이게 뭐야? 1g당 연소열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면 1몰의 질량당 구한 연소열이 나올 거니까 이게 몰당 연소열이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뭐예요? 줄퍼그램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가 나와요? 줄퍼몰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요거야. 시멘트를 대입을 해서 열량을 구한다. 1g당을 구하면 질량으로 나눈다. 1몰당을 구하라고 하면 나눈 거에다가 화학식량만 곱한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자, 근데 아마 시험에서 나오면 얘가 이제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일단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자, 여기에 이 밖에다가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걸 세워놨잖아. 이렇게
일단 이 바람막이가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면 불이 잘 안 붙을 테니까 이걸 막는 거거든. 근데 공기는 필요하니까 공기구멍을 뚫어놨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공기는 출입을 하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험을 진행을 했어. 그럼 이 바람막이를 탁 만져봐.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여기다가 가스 버너를 해. 그리고 태워. 여기 바람막이 이렇게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 이걸 만져.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지? 뜨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이 줄줄 새고 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 아니야. 만약에 열을 얘가 진짜 100%다 먹었으면 얘가 왜 뜨거워져? 얘도 열을 먹었으니까 뜨겁겠지. 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보여줄게. 봐봐. 이 삼각 플라스크 있죠? 실제로 가열을 했던 거. 물도 온도가 올라갔을 거야. 삼각 플라스크 만져봐. 뜨겁지? 이 말은 뭐예요? 열이 줄줄 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발생한 열량에서 절반도 측정할 수 없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뜨겁다 차갑다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열이 출입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우리가 냉동식품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자.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택배로 시켰어. 그럼 어디에 담겨와? 아이스박스에 담겨오긴 하지. 근데 좀 근본적으로 원래 전통적인 택배 박스가 뭐야?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단열재입니다. 그럼 네가 아이스크림 배달이 왔어. 그럼 이 안에는 꽁꽁 언 상태로 막 아이스팩 엄청 많이 담겨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받았어. 스티로폼 딱 만져 차가워? 괜찮아요? 이거는 화학의 문제가 아니잖아. 스티로폼 박스를 받았어. 이 박스를 만졌는데 막 아이스크림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워? 그렇지 않잖아. 이게 왜 그래? 안은 차가운데 외부랑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 이게 단열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전문 용어긴 한데 스댕컵에다가 스테인리스 컵? 스테인리스 컵에다가 얼음을 잔뜩 담은 다음에 이걸 딱 만져. 어때? 개차갑지? 이건 무슨 말이야? 열이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내가 이걸 딱 만졌을 때 이 플라스크가 분명히 뜨거울 거란 말이야. 이 말은 뭐다? 열이 새고 있다. 그럼 결국에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걸 구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뭘 할 수 있느냐? 이 구하는 공식은 사실상은 가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오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연료의 질량을 바꿔. 연료의 종류를 바꿔. 그랬을 때 똑같은 시간 안에 연료 변화가, 온도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통해서 누가 더 강한 연료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실험은 아닙니다. 근데 내신에는 보통 얘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너희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거든. 얘는 지금 연소 실험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를 넣은 거야. 그런데 얘를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용해시킬 때가 있어요. 요런 비커 같은 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용해를 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 온도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식은 똑같습니다. 열량은 시멘트를 그냥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온도 변화야 그냥 얘 측정한 걸 바꿔주면 되겠지. 그쵸? 이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비열하고 질량이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액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진짜 순수한 물이거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의 비열, 순수한 물의 질량을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A를 넣는 순간 순수한 물이 아니잖아. 이제는 뭐가 된 거야? A 수용액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A 수용액의 비열, A 수용액의 질량을 넣어야 자료를 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열 자체가 용액과 물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순수한 물이 아니라서 물을 넣어봤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용해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용해의 경우에는 질량과 비열이 전부 다 용액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물을 100g을 준비를 했대.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2g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질량은 얼마를 넣어야 돼? 100을 넣는 게 아니라 102를 넣어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용액의 질량이니까. 요 정도만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 옆에 보시면 175페이지에 저 이제 통열량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얘가 너무 하찮은 열량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급화를 시켜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열량계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얘는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 바깥이 단열재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와 외부의 열 출입이 일단 막혀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새는 열을 막아줄 수 있겠네. 그리고 요 내부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또 다른 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통 내부에다가 압축된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보통은 11기압에서 12기압 정도, 굉장히 고압으로 되어 있는 산소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료를 넣어놓고 점화선에 스파크를 튀기는 거야. 그럼 탈물질 있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순간적인 충격에 왔죠. 그리고 압축된 산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펑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이 뭐야? 맘 열량계다. 그렇죠? 이게 폭발을 시키는 거야. 폭발 열량계가 되는 건데 왜 번역을 통으로 했느냐?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폭발 열량계가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는 통열량계입니다. 이게 통열량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폭발을 했어.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실험을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알코올 램프는 태우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닫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한 번 터지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넣어준 시료의 질량을 측정하는 게 필요할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열이 바깥으로 이제 줄줄이 빠져나가겠지. 얘는 좀 더 고급스럽죠. 젖게도 있습니다. 겁내줘요. 그럼 얘가 이제 물이 순환을 하면서 균일하게 이제 온도를 맞춰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면 아까 전에 간이 열량계는 발생한 열량을 100% 물이 먹는다였지. 근데 얘는 물은 당연히 먹고요. 열량계도 열을 먹습니다. 이 둘을 다 구해주겠다. 그러면 좀 더 직관적인 예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물이 얻은 열량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열량계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열량계는 내가 이제 열량계를 C라고 원래는 C인데 열이니까 Y라고 합시다. 열. 됐죠? 그래서 열량계의 비열, 그리고 열량계의 질량, 그리고 열량계의 온도 변화. 이거를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이겠죠. 근데 열량계는 공장제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 이미 수천, 수만 번의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하는 게 너무 귀찮다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아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열용량이라고 부르거든. 대문자씩. 이게 뭐냐면 C 곱하기 M입니다. 비열의 질량을 곱해놓은 걸 이미 열용량으로 줘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잘 들어봐. 비열이라고 하는 건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고 전체 질량을 곱하면 이 전체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거를 아예 줘버린다는 얘기는 이미 공장에서 실험을 하면서 이 전체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얼마예요? 라는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을까? 연용량을 제시를 해주고 그냥 온도 변화를 주면 된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공장들이 있어요. 어차피 채울 게 물 아니야? 그치? 그럼 물을 채웠을 때 얘까지 들어있는 상태에서의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통째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안 쓰고 이것만 쓰면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근데 화학원도 문제마다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느냐? 안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뭘 보면 되냐면 통열량계가 나왔어. 근데 물의 비열이 만약에 자료에 있어. 그러면 이 식을 쓰란 얘기야. 근데 물의 비열이 자료에 없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란 얘기야. 이해됐을까? 요건 눈칫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 이해는 됐지?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식을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계속 가보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랑 이거를 잠깐 보면요. 둘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열량계 내부에 물이 들어있는 거니까 물과 열량계는 맞닿아 있잖아. 그럼 물만 뜨거워지고 열량계는 안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없죠. 이게 뭐다? 열평형이다. 결국에 이 둘의 온도는 어때? 같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바꿔주면 물의 비열, 물의 질량, 열량계의 열용량, 여기다가 그냥 전체 온도 변화. 이렇게 놔버리면 이게 식이 완성이 된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게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해가 안 되면 되게 헷갈려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얘는 단위가 뭐가 나올까? 줄.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시료를 내가 5g을 처음에 집어넣었대. 그럼 이거는 실험이 끝났을 때 5g이 폭발한 거니까 5g은 사라져버린 거야. 몇 g 태운 거예요, 그럼? 5g 태운 거죠. 그럼 만약에 1g당 연소열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5로 나누면 되겠죠. 소모된 연료의 질량을 나누면 1g당 연소열이 나오겠네. 그럼 만약에 내가 넣어준 시료의 화학식량을 알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몰당 연소열이 나오겠지. 됐을까?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요. 아까 전에 간이 열량계도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단위 장난을 치거든? 선생님들이 조금 좀 이렇게 장난질을 치셔. 그럼 뭐가 있을까? 줄, 킬로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 들어봐. 줄이 있고 킬로줄이 있어. 1킬로줄은 1000줄이야. 그래서 계산이 더럽게 나와. 답이 막 어떤 게 나오냐면 6160줄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킬로줄로 바꾸면 6.16킬로줄이야. 그래서 답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보기에 가면 뭐라고 써있어? 1번 6.16, 2번 61.6, 3번 616, 4번 6160 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줄, 킬로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그냥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구해라라고 써서 그 뒤에 단위 적어놔요. 그게 줄인 경우가 있고 줄 퍼 그램인 경우가 있고 줄 퍼 몰인 경우가 있어요. 맞는 거 찾아줘야 돼. 다시 한번 보면은 줄이 나왔다. 그냥 요것만 구하란 얘기야. 줄 퍼 그램이 나왔다. 나누란 얘기입니다. 연료의 질량으로. 줄 퍼 몰이 나왔다. 나눈 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란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주제가 총 6가지가 있는 거야. 줄, 줄 퍼 그램, 줄 퍼 몰, 킬로줄, 킬로줄 퍼 그램, 킬로줄 퍼 몰. 요것만 신경을 잘 쓰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됐을까? 근데 이제 계산하다 보는 게 좀 짜증나긴 할 거야. 온도가 막 반응 전의 온도 25.6도. 반응 후의 온도 28.2도. 그럼 이제 온도가 얼마 오른 거야? 2.6도.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 그리고 물의 비열 1.01.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개빡친다. 근데 개빡치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되겠죠? 요 정도까지. 근데 이 열량계 문제는 고3 모의고사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어렵다기보다는 좀 빡칠 거거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미리 경험한다 생각해. 그리고 이제 시험에 빡치는 문제가 나오면 또 나왔네 하면서 이제 또 빡치면서 이제 풀면 돼요.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됐어요? 계산식도 조심하시고. 서술형에 나오면 진짜 조심해야 돼. 알겠지?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중화반응 이과 들어가죠. 중화반응은 26번까지 푸시면 되고요. 중화반응 26번까지. 그리고 나머지 스텝 1, 2, 3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그냥 중화반응 26번까지. 나머지 다. 페이지가 왜 필요해? 나머지 다인데. 네가 안 풀려있는 게 있으면 다 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 화이팅! 화이팅! 자, 가보죠. 자, 148페이지에 이제 1가 염기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가 산에다가 내가 1가 염기를 집어 넣을 거야. 자, 2가 산에다가 1가 염기를 넣는 이제 요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처음에 이 친구를 몇 개라고 할까요? 2n개라고 합시다. 자, 2n개를 집어 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넣어주는 이제 요런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2n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A2-가 있을 거고 H+가 있을 거니까 내가 양이온을 노란색, 음이온을 흰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A2-는 처음에 2n개로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렇죠? 잠깐만 스케일 이렇게 하면은 n개를 넣읍시다. 자, n개를 넣을게요. 자, 그럼 A2-가 n개가 있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구경꾼이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A2-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H+는 이렇게 이제 감소해서 사라지는 이런 이제 개형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이제 넣어주고 있는 게 BOH인 건데 OH-는 중화점까지 H+가 감소한 만큼 그대로 들어간 거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B+는 중화점까지 OH가 2n개가 들어왔으면 B+도 2n개가 들어왔겠지. 그래서 이 점을 지날 거고 이렇게 올라가서 얘랑 얘는 기울기가 같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음이온과 양이온을 이제 이쪽에다 표현을 해보면, 자, 얘가 n개가 있는 건데 음이온은 중화점 이전까지는 A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1점. 그리고 나서 OH가 증가하는 만큼 증가. 이게 음이온 수. 자, 그리고 양이온 수는 처음에 2n으로 출발을 할 거니까 H+가 줄어들고 있고 B+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증명을 한 번에 쭉 끝낼게요. 자, H+가 있어. 그러면 얘가 2n개가 있었을 거고 얘가 n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BOH를 집어넣을 건데 B+와 OH-가 들어오겠지. 내가 이 친구를 X만큼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X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화점 이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H가 2n이니까 X는 2n보다 작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랑 음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화점까지는 지금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 거니까 중화점까지의 액성은 산성입니다. 그러면 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음이온은 처음에 있었던 N개가 끝날 때까지 그냥 유지가 되겠네. 그래서 음이온은 일정이 나오는 거야. 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양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친구를 넣어주는 만큼 얘가 감소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양이온의 합을 구했을 때는 몇 개가 나온다? 2n이 나온다. 근데 이 2n이 뭐예요? 처음에 있었던 양이온의 개수죠. 그래서 이 양이온 그래프도 중화점까지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게 양이온이 되겠죠. 그럼 총이온은 둘의 합이 될 거니까 3n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지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반응을 시킬 거야. 그럼 중화점까지 양이온과 음이온은 일정입니다.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죠. 총이온도 일정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는 거야. 일가가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가산에다가 일가염기를 넣었거든. 양이온과 음이온은 어때요? 중화점까지 일정이죠.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가염기에 일가산을 넣으면 어떨까? 얘랑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만 바뀌는 거지 중화점까지는 어때요? 일정할 거야.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원리가 양이온의 증가량과 양이온의 감소량이 같기 때문에 일가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무조건 일정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가를 집어넣어 보자. 자, 이번에는 1가 염기에다가 2가산을 집어넣을 건데 BOH에다가 H2A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처음에 내가 BOH를 2N개를 준비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양이온은 B 플러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 친구는 구경꾼이니까요. 자, 그리고 OH-는 중화점일 때 사라져버리는 이런 개형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H 플러스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중화점까지 OH가 2N이 줄어든 이유가 H가 2N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니까 얘는 대칭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H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니? 이제 문제가 A2-입니다. 자, A2-라고 하는 건 이가산이 들어오는 건데 H 플러스의 절반만큼 들어오죠. 얘가 한 마리가 들어가면 H가 2개, A가 1개가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러면 중화점에서 OH가 2N이 줄었다는 소리는 H 플러스가 2N이 들어온 거지. 그러면 얘가 2N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체는 얼마가 들어온 거야? N개가 들어온 거죠. 그럼 A는 얼마가 들어왔을까? N개가 들어왔겠지. 아, 그래서 요 점을 지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다시 한번 2N이 들어오는 동안 A2-는 N개가 추가될 거니까 요몇 점을 지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가 요런 식의 개형을 그리게 되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중화점 이전에 양이온은 B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이겠죠. 그러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 이게 양이온수 그래프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죠? 자, 이제 문제는 음이온인 거야. 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자, B 플러스와 OH-가 있었는데 얘가 처음에 2N개, 얘가 2N개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넣어주는 게 이가산이니까 H 플러스하고 A2-가 들어올 건데 내가 얘를 X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는 중화점 이전이니까 X의 개수가 이 친구가 X가 들어왔으면 얘는 2X가 들어올 것이고 X는 N보다 작으면 중화점 이전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중화점 이전이니까 액성이 뭐야? 염기성인 거지. 그럼 이 안에 OH는 있는데 H는 없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양이온의 개수는 어때요? 중화점 이전일 때 2N으로 일정하지. 처음에 있었던 게 2N이면 중화점까지는 계속 2N으로 일정한 거 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얘가 2X가 사라진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줄었을까? 1대1로 반응을 할 거니까 얘도 2X만큼이 감소를 했겠죠. 그러면 음이온수의 합은 어떻게 돼요? 2N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가산이 들어오면요. 양이온은 일정하고 음이온이 줄어듭니다. 근데 몇 개만큼 줄어요?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이 줄어든다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괜찮아? 다시 한번 봐봐. 이가산을 넣었을 때는 양이온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중화점까지. 근데 음이온은 감소할 거야. 몇 개만큼?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 준다. 요거를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면, 자, 음이온 수는 처음에 2n으로 출발을 할 건데,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 줄어들다가 n이 됐을 때 중화점인 거야. 그리고 나서 올라가겠죠. 이게 음이온 수입니다. 기울기는 2대 1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총이온은 둘의 합일 테니까 4n에서 출발을 할 건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합이 총이온이죠. 근데 양이온은 일정이고 음이온만 줄어들어.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 그럼 총이온의 그래프도 넣어준 개수만큼 그대로 줄겠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산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1가가 들어가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1가든 2가든 원래 뭔가 있었어. 거기다가 내가 1가산이나 1가염기를 넣을 거야. 양이온, 음이온 안 변한다고. 그런데 내가 2가산을 넣으면 음이온이 줄어요. 몇 개만큼?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 됐을까? 양이온은 안 변한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일단 외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그래프. 자, 이번에는 상황을 반대로 바꿔봅시다. 자, 이 친구는 1가산에다가 2가 염기를 넣어볼 거야. 그래서 얘를 2n개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x만큼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2n이고 얘가 이제 n입니다. 그러면 음이온인 A 같은 경우에는 구경꾼이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양이온인 H+가 사라지는 점이 중화점입니다. 얘가 이제 H+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넣어주고 있는 게 BOH2가 될 거니까 음이온인 OH-는 사라지는 만큼 넣어준 거니까 그냥 대칭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야.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 그런데 B2+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화점까지 OH가 2개가 들어왔어. 그쵸? 그러면 B는 절반 들어왔겠네. 이만큼의 부피를 넣어주니까 2개가 들어왔어. 그럼 다시 절반이 증가해서 N개가 증가하니까 요 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 이게 B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중화점 이전에 음이온은 A밖에 없으니까 일정하다가 증가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음이온이고요. 자, 그럼 양이온도 한번 보자. H+가 있었고 A-가 있고 얘가 2n이 있고 얘가 2n이 있었다고. 여기다가 B2+ OH-를 넣을 건데 내가 이놈을 X를 넣었다라고 하면 얘가 X개가 들어갈 때 얘는 2X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은 중화점 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액성이 산성일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OH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죽으면서 얘를 같이 죽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음이온의 개수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프가 저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양이온의 그래프는 어때? 이걸 더하면 2n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근데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넣어준 개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2n으로 출발을 하는데 중화점일 때 n개를 찍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총이온 그래프는 4n에서 출발을 해서 3n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내가 2가 염기를 넣었어. 그럼 염기를 넣었을 때는 음이온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온이 줄죠. 이거를 염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이온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괜찮겠니?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뭔가가 있었어. 내가 여기다가 1가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중화점 지나기 전이야. 내가 넣어주는 게 1가면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은 변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염기가 있는데 원래 있던 염기가 1가인지 2가인지는 안 중요해요. 원래 있던 개수가 있을 거고 내가 여기다가 2가 산을 넣었어. 그러면 양이온은 일정인 거야. 근데 음이온이 줄어들어요. 이게 산음인 거야. 됐을까? 그럼 몇 개만큼 준다?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 줄어든다. 그럼 총이온은 줄겠죠. 몇 개만큼?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내가 2가 염기를 넣었어. 그러면 음이온은 일정인 거야. 그런데 양이온이 줄어요. 몇 개만큼? 넣어준 개수만큼. 그럼 총이온도 넣어준 개수만큼이 줄겠네. 그래서 산음염양 저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건 다 2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전을 개최 중이다. 예쁘게 외우는 방식을 알고 있다. 나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소정의 칭찬과 상품을 산음염량 좀 구린 것 같거든요. 안 구려? 너희는 미적 감각이라는 게 별로 없을까요? 산음염량이 좀 구린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좀 예쁘게 배우는 거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은 막 이렇게 외우는 법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거 이제 나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떠오르거든. 이거 어떻게 예쁘게 외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럼 나한테 말해주세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솔루션을 한번 정해봅시다. 자, 잘 들어봐.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정리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 자, 내가 중화반응 문제를 만났어. 근데 쉬운 건 알아서 푸시고, 이제 좀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놈이 1가다 혹은 2가다 이거를 일단 제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자, 1가가 나왔다는 확신이 들었어. 뭐 산이건 염기건 전부 다 1가인데 몇 종류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전부 다 산이야. 1가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온수다,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수다. 이때는 많은 놈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의 양이 나와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적은 놈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온수 B가 나왔다. 이때는 한 가지가 누군지를 보라 그랬지. 그래서 한 가지가 산이면 산성일 때 전체의 절반은 산의 구경꾼, 한 가지가 염기면 염기성일 때 전체의 절반은 염기의 구경꾼. 여기까지 다 된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1가 문제들인 거야. 괜찮지? 자, 그런데 만약에 2가다. 이때는 뭘 봐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나뉘는 게 아니라 순서죠. 자, 1가는 사실은 그냥 저대로 풀었을 때 액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모른다라고 쳐도 이온수 같은 경우는 가정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2가는 무조건 액성을 잡아야 됩니다. 액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확인을 해주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그럼 뭘 잡아야 돼?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얘가 액성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반드시 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서 문제를 출발을 해야 돼. 이해됐어? 다시 봐봐. 내가 문제를 만났어. 근데 얘가 2가야. 그럼 2가인 걸 확인하자마자 얘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이걸 무조건 잡아야 돼. 중성은 안 잡아도 돼.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잡아주고요. 문제 있으면 잡아주고 없으면 가정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액성을 확인을 했지. 이 액성의 용액을 과량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얘가 과량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무한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많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잘 들어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산 용액에다가 염기를 계속 첨가하는 중이구나 이러고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 근데 이과는 그게 안 돼요. 얘가 액성이 산성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액성이 염기성이야? 그러면 네가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염기에 산을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돼. 자,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한번 봐봐.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고 있어. 그럼 산성에서 중성을 거쳐서 염기성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액성이 염기성이란 건 무슨 뜻이야? 중화점을 지난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저 산음염량을 못 씁니다. 저거는 전부 다 중화점 이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액성이 이미 염기성으로 넘어가 버렸으면 산에 염기를 넣었을 때 중화점을 지난 거니까 우리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양적 관계 분석이 안 됩니다. 됐을까? 그럼 다시 이거를 뒤집어서 중화점 이전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염기에 산을 넣는 겁니다. 다시 봐봐.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 게 문제에 나왔어. 근데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어쨌든 얘랑 얘 부피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간 개수도 정해져 있겠죠. 그럼 여기에 얘를 넣든 여기에 얘를 넣든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액성이 염기성이야? 염기에 산을 넣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바꿔주는 거야. 이걸 과량으로 정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니? 다시 봐봐. 액성이 산성이야. 그럼 뭐에 뭐를 넣는 거야? 산에 염기를 넣는 거야. 액성이 염기성이야. 염기에 산을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중성이면? 알아서 하세요. 똑같아. 중성이면은 산의 염기를 넣든 염기에 산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쓰는 거냐면 산음염량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요거를 여기다 이제 정리해놨거든. 액성에 해당하는 용액을 과량으로 일단 설정을 해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액성이 산성이다? 산에 염기를 넣는 거구나. 액성이 염기성이면 염기에 산을 넣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만들어진 물의 양이 있다라고 하면 알자 중에서 적은 놈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알자를 적냐면 이가는 한 마리가 들어가면 알자가 2개씩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주고 적은 놈의 값이 물이다.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추가되는 용액이 1가 산염기라면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은 변화하지 않는다. 1가는 아무것도 못 바꿔. 자, 이제 해볼게요. 잘 들어. 요거 이해하고 가야 된다. 자, 예제를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펜 내려놔. 정리할 시간 줄게. 액성이 뭐야? 산성이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산에 염기를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염기가 몇 가야? 1가죠. 1가는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바꾼다 이거야. 그러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양이온이 10개래. 근데 1가는 못 바꾼다며? 그럼 최종적인 양이온 10개가 뭐라는 거야? 원래 있던 양이온 수야. 됐을까? 그러면 H2A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원래 10개였다는 소리잖아. 그럼 H2A 몇 개 있는 거야? 5개. 그렇죠. 얘는 한 마리당 H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2개씩 나올 거니까 원래 10개가 있으려면 얘가 5개가 있어야 된다고. 괜찮겠니?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액성이 염기성이래. 그럼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염기에 산을 넣는 겁니다. 아,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고 있구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온수가 15개래. 총이온이 15인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넣고 있는 애가 몇 가야? 1가지. 1가는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 바꿔 못 바꿔? 못 바꾸죠. 그럼 최종적인 총이온수 15개는 원래 있던 15개인 거야. 그럼 얘는 몇 개가 있을까? 5개가 있는 겁니다. 얘가 한 마리가 들어가면 B2 플러스가 1개, OH 마이너스가 2개씩 나올 거니까 한 마리당 이온이 2개씩, 3개씩 튀어나오거든. 그럼 전체가 15가 되려면 얘가 5개가 있구나. 이걸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정리하시죠. 요거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그렇지. 잘 적어놨지.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는 이과로 갑시다. 자, 이것도 펜 내려놓고 나랑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해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를 해도 문제는 안 풀려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내가 해설을 할 때 이거 말고 안 쓸 거거든. 이걸로만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알아먹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1과는 사실은 좀 많이 연습하면은 내가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거든요. 근데 2과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과는 지금 화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이거를 내가 실력적으로 돌파를 한다니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가 몇 개 안 돼.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과를 다 합쳐봐야 20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처음 해보는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근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풀어봤던 문제가 나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처음 보는 게 나왔다. 그럼 선생님이 만드신 거거든? 개 쉬워요. 선생님이 킬러를 만들진 않아.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이과가 나오면 분명히 우리가 풀어봤던 거에서 나올 거야. 다 풀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이거를 풀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 이 상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솔루션을 외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의 중화반응 공부하고 3학년의 중화반응 공부는 달라요. 3학년은 이제 실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2학년은 그냥 과정만 외우면 돼. 아, 얘는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했었지? 하면 답이거든요. 그리고 이과 3년기 중화반응이 생각보다 전개 과정이 되게 짧습니다. 풀이 과정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키를 잡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그 키워드들을 그냥 다 외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냥 그대로 하면 답이야. 알겠지? 그렇게 외워가야 돼. 근데 20개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돼. 내년에는 더 힘들겠죠? 4개가 늘어날 테니까. 그 후년도에는 4개가 또 늘어날 테니까. 이게 이과는 그래도 해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제일 좋았던 건 첫 해죠. 지금 너희 교육과정 첫 해에는 이과가 안 나왔거든.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다 이과였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해에 이과가 2개가 나왔고 그때까지도 되게 쉬웠지. 그럼 그 다음 해에 이제 7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이제 너희는 16개가 됐다. 그냥 그것만 외워가면 돼. 자, 가보자. 자, 얘는 액성이 뭐야? 몰라요. 여기 액성을 안 알려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정을 하는 거야. 결국에 중성은 가정하는 거 아니야. 산성이거나 염기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이놈이 산성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H2A가 4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BOH를 넣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는 애가 몇 가야? 1가죠. 양이온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야, 그러면 반응이 끝나고 양이온이 10개래. 근데 원래 있던 양이온이 몇 개인 거야? 8개죠. 그럼 8개랑 10개랑 안 맞잖아.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액성이 산성이 아니라 그럼 액성은 뭘까? 염기성이죠. 자, 중성은 왜 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중성이잖아? 그럼 네가 이거를 산으로 가정을 하든 염기로 가정을 하든 무조건 답이 나와야 돼요. 중성은 둘 다 걸려 있는 거니까 산으로 놨던 염기를 놨던 틀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산성이나 염기성을 가정을 하는 건데 산성일 때가 모순이네? 그럼 염기성이구나. 그럼 이제 상황을 바꿔야죠. 산에 염기를 넣는 게 아니라 염기에 산을 집어 넣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지금 내가 넣어주고 있는 염기 그 산이 몇 가야? 2가죠. 그럼 2가산이 들어가면 양이온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왜? 산음이잖아. 이가산은 음이온만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양이온은 못 바꿔요. 그럼 반응 끝나고 남아있는 양이온이 10개지. 그럼 원래 몇 개 있던 거야? 10개. 그럼 이 안에 양이온이 10개인 거네. 얘 몇 개야? 10개.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물을 잡아보자. H 플러스가 몇 개? 8개. OH가 10개. 둘 중에 적은 놈? 8개. 물은 8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을까?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H2A가 있고 BOH2가 있어. 둘 다 이가야. 자, 중요한 게 아니야. 액성이 뭐야? 몰라. 그럼 가정을 해봐. 만약에 산성이라면 자, H2A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BOH2를 지금 집어 넣을 거야. 근데 얘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는 몰라.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온수는 무슨 말이야? 총이온입니다. 그럼 지금 요 3개 안에 총이온 몇 개야? H2A가 3개면 총이온은 9개인 거죠. 한 마리당 3개의 이온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총이온이 9개가 있었겠네? 근데 지금 내가 넣어주고 있는 게 몇 가야? 2가죠. 그럼 산음염 양이니까 2가 염기가 들어오면 음이온은 못 바꾸는데 양이온은 줄여. 몇 개만큼? X만큼. 그럼 총이온은 몇 개 줄어? 그대로 X만큼 주는 거야. 내가 넣어준 개수만큼. 그럼 여기서 X만큼 감소한 게 몇 개여야 돼? 12개여야 된다고. 이 자체가 모순이네. 이해돼요? 지금 따라왔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산성인 게 모순이다. 그럼 액성은 염기성이구나. 이거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럼 또 상황이 바뀌죠. 염기에 산을 집어 넣는 거구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안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이 안에 총이온수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가산이 들어오지. 그럼 총이온수 몇 개 줄었을까? 이 개수만큼. 3개가 줄었겠네. 그리고 남은 게 몇 개야? 10인 거야. 맞아? 그럼 총이온이 3개가 줄고 12가 남은 거니까 원래는 몇 개였겠어? 15개가 있었겠죠. 그럼 얘는 몇 개여야 돼? 5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을까요? 처음엔 좀 헷갈리죠? 근데 나중에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산음염량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H가 6개, OH가 10개니까 둘 중에 적은 거 물은 6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난 겁니다. 괜찮을까요? 정리하시죠. 정리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이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지? 개꿀잼. 근데 그거 있어. 만약에 너가 목표가 뭐 1등급이야. 그럼 중화반응 안 풀어도 나와요. 중화반응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화학에서 1등급이, 그러니까 내신은 아니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수능 화학에서 내가 만약에 목표가 1등급이야. 난 만점이 아니야. 그럼 중화반응 안 풀어도 1등급 나와요. 나머지 다 맞추면. 그러니까 양적 관계랑 중화반응이 한 개씩이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의 학습 전략이 양적 관계랑 중화반응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운 수능도 양적이랑 중화반응이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렵고 하나는 쉽거든. 그래서 둘 다 공부를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양적이랑 중화반응을 딱 사이즈를 좀 봐. 근데 얘가 좀 어려워 보여. 근데 얘는 좀 쉬워 보여. 그럼 이거 풀고 나오는 거야. 근데 두 개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좀 어려워 보여. 근데 얘는 좀 쉬워 보이는 거. 그럼 이거 풀고 나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풀었다. 그럼 47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쉽건 어렵건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 최상위권입니다. 수능 화학은 기본적으로. 근데 생명도 그렇지 않나? 유전을 다 풀 거란 전략을 갖고 들어오지 않잖아. 만점이 50점이 아니고서야 목표가. 근데 만약에 내 목표가 2등급이다. 그러면 좀 애매하게 공부하죠. 둘 다. 둘 다 좀 애매하게 공부하고 둘 다 틀려요. 나머지 다 맞잖아. 그럼 44거든요. 그럼 이건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2등급입니다. 요번이면은 얘면은 아마 퍼센트가 95 이렇게 될 거거든. 95%? 1등급 컷이 46이니까 이 정도면은 연고대 공대를 갈 때 넘치는 점수죠. 근데 만약에 본인의 목표가 그냥 2등급 중간이다. 나는 이제 한 중경외시만 가도 난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는 양적관계랑 중화반응 그냥 안 풀지. 그리고 이제 그거 두 개는 틀리는 거,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몰. 이거를 만약에 못 풀었다. 그래도 2등급이 뜨거든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능이 전개 방식이 좀 달라요. 내신하고. 내신은 나와 있는 거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 맞춰야 되는 건데 수능은 조금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맞추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는 과목이지. 근데 화학은 사실은 다 맞추는 걸 목표로 공부하는 거는 진짜 막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면 다 맞출 거라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거든. 과탐은 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 방식이 본인의 목표에 맞게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목표가 3등급이다. 나는 인서울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3등급이면 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럴 땐 사실 양적관계 중화반응 공부량을 줄여야 돼. 그거 풀 이유가 없어. 나머지를 다 맞추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양적관계랑 중화반응 둘 중에 한 개를 맞추는 공부가 나머지를 다 맞추는 공부보다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맞추는 공부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44가 되는 순간 18개를 맞추는 거죠. 이게 되는 순간 그냥 공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으로 치면은. 근데 요거는 사실은 한 6월 정도까지 가면 완성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가 수능화학을 본다. 그럼 일단 요거를 6월까지 만들어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을 다시 짜야 돼. 내 국영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국영수를 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 국영수가 충분한가?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국영수가 충분하지 않다 목표에. 근데 화학은 44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 공대에 다 갈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화학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더 올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고3 때는 전략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나는 메디컬이 목표다. 그럼 만점 가야지. 만점 가자! 이러고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 목표가 공대다. 근데 이 공대도 연고대인지 서성안인지 중경외시인지에 따라서 공부량을 계속 조절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개 잘해. 내가 막 수학이 막 96점 이렇게 나와 평소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할 때 너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학을 내가 잘하니까 100점 찍어야지. 이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할 때 딴 거 하는 게 대학도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학 96이면 이건 서울대도 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국어를 못해. 근데 보통 너희는 못하는 걸 안 한단 말이야.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잘하는 거는 많이 하게 되거든. 왜냐면 재미잖아.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막 만점 받으려는 공부를 계속 한다고. 근데 대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못하는 걸 해야 돼. 못하는 걸 올려야 가는 게 대학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균일하게 어느 정도의 잘하는 게 쫙 맞춰졌을 때 잘 가는 거지. 막 수학만 계속, 근데 이게 100은 좀 다른 얘기긴 해. 예전에
31311이 서울대 뚫고 가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거야. 얘가 서울대 갔거든. 근데 수학이 100이에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학이 100이 뜨잖아? 그럼 표점이 그냥 천장을 뚫고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서울대를 갈 때 보통 92점, 96점 정도가 서울대를 많이 간다고. 근데 올해 1컷이 84잖아. 그럼 88 정도 서울대를 가요, 사실은. 나머지가 괜찮으면. 그럼 얘네도 1등급이, 나도 1등급이잖아. 근데 이 둘의 표점이 너무 달라. 얘는 표점이 천장을 뚫고 갔기 때문에 96점하고 100점의 이 점수 차가 국어가 한 3, 4문제 차이가 나요. 표점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내가 국어가 3등급이야. 그게 왜 중요해? 넌 수학이 100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으로 치환을 하면 남는 점수가 있죠. 이걸 여기다가 넣잖아? 그러면 국어가 1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을 봤을 때 2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은 1, 1, 3, 1, 2인 거야. 2인 거야. 그럼 서울대 가지. 이러고서 이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막 압도적으로 잘하면 가긴 가는데 이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수학을 잘하는데 그 해 수학이 쉬웠다? 표점이 별로 안 높아. 그러면 엿된 거야. 그냥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힘든 거지. 근데 막 올해처럼 수학이 막 되게 어려웠다. 근데 내가 수학을 100점을 찍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 근데 올해는 국어도 그렇잖아. 국어도 이제 좀 어려웠으니까. 나 그거 봤거든? 봤니? 그 지문? 잊은 것은 잊은 것이 아니고 잊은 것은 병이고 뭐 잊지 않은 것은 병이 아니고 뭐 잊었다 잊지 않았다 잊지 않은 것은 잊은 것과 막 무슨 뭐가 잊은 것은 잊은 것과 다르다 뭐 잊은 한번 읽어봐. 수필이라던데? 진짜 개빡치던데 그거. 그래가지고 그 강사 커뮤니티에 이제 그 단톡방에 올라와가지고 막 지금 국어가 개판 났다고 막 하면서 막 보여줬는데 예시지문을 봤는데 그걸 한번 쓱 읽어보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 나 국어 과외도 했었어. 일주일만에 잘렸지만 나 대학교 때 제일 먼저 한 과외가 국어 과외였다고. 2번째였구나. 일주일 만에 잘렸지. 이걸 왜 못 읽어 했다가 넌 이게 안 보여? 했다가 잘렸지. 그래. 어쨌든 저 국어 잘합니다. 근데 봤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던데? 잊은 것은 잊지 않은 것. 봤어? 풀었어? 아, 보기만 했어? 풀어봤어? 풀어봤어? 국어? 그거 한번 해봐.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국어냐?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과학과 닮아있던데? 논리적 사고. 산과 염기 중 하나가 산이라면 산이라면 산이 아니고 그래서 모순이니까 염기인데 얘가 염기라면 나에서는 염기니까 모순이고 산이 똑같은 과정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개빡치던데. 아직 안 봤으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 그 국어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풀었다. 그럼 네가 국어를 잘하는 거고. 내가 그거를 보다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럼 난 국어를 열심히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가봅시다. 액상 몰라요?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염기성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냥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가죠. 자, 염기성이라면 BOH2가 6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HA를 집어넣은 거야. 처음이니까 천천히 가는 거지. 나중에 좀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게 일가산이잖아. 그럼 일가산은 양이온 수를 바꿔 못 바꿔? 못 바꾼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B2 플러스가 6개인 거니까 6인데 이 둘이 8이랑 같지가 않다. 아, 그러면 액성이 산성이구만. 요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산성이니까 아,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양이온이거든? 그럼 지금 들어간 게 이가 염기죠. 그러면 산음염 양이란 말이야. 그럼 이가 염기는 양이온을 줄이겠네? 몇 개만큼? 넣어준 개수만큼. 그게 6개입니다. 그럼 원래 있던 양이온 수에서 6개가 줄어든 게 8개란 소리잖아. 그럼 원래 몇 개였다? 14개였다. 그럼 얘가 14구나. 어때요? 쉽죠? 됐을까? 정리됐어? 자, 그러면 H가 14개, OH가 12개죠. 이가니까. 그러면 물의 양은 12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물이 아예 나왔거든? 그러면 H와 OH 중에 적은 놈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야. 그런데 산이 지금 몇 개야? H 플러스가 8개죠. 그럼 OH가 4개라는 소리네. 아, 얘가 2개가 있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가산이 4개. 이가염기가 2개니까 누가 많아? 산이 많죠. 그럼 액성은 산성. 자, 여기까지 잡아준 다음에 아, 그럼 액성이 산성이니까 산에다가 염기를 넣었구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이온수죠? 그럼 총 이온수가 H2A가 4개면 저 안에 이온 몇 개 있어? 12개가 있었겠지. 총 이온이 12개였다고?
근데 여기에 이가 염기가 들어가. 그럼 총이어는 어때? 줄죠. 몇 개만큼? 넣어준 개수인 2개만큼. 2개가 줄어들겠네. 그럼 몇 개가 남았다? 10개가 남았다. 그래서 얘가 10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어때요? 쉽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가 3년기 중화반응 26번까지 푸는데, 자, 얘들아. 이가는요, 3분 정도 고민을 하고, 내가 뭔 소리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1가는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어. 근데 2가는 하지 마. 그냥 안 되면 그냥 계속 버리면서 넘어가. 다 못 풀어도 상관없어. 그냥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때 오면은 내가 어떻게든 이해는 시켜줄게.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나 그것만 딱 외워가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스텝 1, 2, 3 나머지 다 풀어오는데 요것들은 안 풀리면 다 풀어야 돼. 고민해서 다 풀어와. 알겠지? 그래서 조금 많기는 한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민경아, 너는 중간중간에 안 풀리면은 넘어가면서 풀어. 너는 3도 해야 되니까 좀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하려면 좀 너무 빡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면서 잘 안 풀리는 거 빨리빨리 넘어가 그냥. 그리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풀어와. 알겠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끝!